노년을 힘겹게 버티느냐, 활기차게 살아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단지 8가지 일상 습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건강과 자립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8가지 필수 자기관리 습관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하루 5분도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지금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중 7번째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의 의사도 진료 시 언급하지 않지만 단 3주 만에 낙상 위험을 4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 처방도 아니고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한암병원 같은 기관에서 뒷받침하는 일상 실천형 건강습관입니다. 지난달 저는 김화자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81세이신데도 60대 못지않은 활력과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가방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나의 8가지라는 제목이 적힌 송을씨 메모를 꺼내셨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함께 5년 전 만든 이 목록 덕분에 점점 약해지던 몸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필수 습관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마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일 테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60을 넘기면 우리 몸의 갈증 신호 자체가 눈에 띄게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전혀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은 이미 심각한 탈수 상태일 수 있으며 이 조용한 탈수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여러 증상의 진짜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과 국립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신장 기능 악화, 혈압 조절 이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어지럼과 혼란을 통해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물을 사용합니다. 모든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고 혈액은 적절한 수분량이 있어야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뇌 역시 맑은 사고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주 약간만 탈수되어도 이 모든 시스템은 최적의 상태보다 한 단계씩 떨어진 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매일 만성적인 가벼운 탈수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오후가 되면 멍해지는 느낌, 반복되는 요로 감염 이유 없는 어지럼 들쭉날쭉한 혈압이 사실은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매와 혼동될 정도의 인지혼란 낙상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어지럼 병원 치료가 필요한 반복적인 요로 감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 그리고 약물 조절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해지는 혈압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 문제는 만성 탈수인데도 병원에서는 혈압약 용량만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3세 박성호 씨는 수개월 동안 오후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의사가 수분 상태를 확인한 뒤 하루에 물을 3컵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결책은 놀랄 만큼 단순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온수 정도의 물병 하나를 구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에 항상 눈에 보이게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병을 채우고 점심 전까지 한 병을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녁 식사 전까지 또 한 병을 마시면 됩니다. 하루 약 40온스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충분한 기본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2시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절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맹물이 불편하다면 레몬이나 라임을 조금 넣어도 되지만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세포는 이미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당장 물 1컵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필수 습관 2번째, 아침 햇빛 노출. 몸의 시계를 맞추는 10분 루틴. 아침에 눈을 뜬 후 1시간 이내에 햇빛을 쐬는 습관은 단 10분이면 충분하고 돈도 들지 않지만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건강 습관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는 아침 햇빛 노출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수면의 질, 호르몬 균형, 기분 상태, 뼈 건강,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바로 몸의 수리 호르몬 분비피로 조절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매일 아침 햇빛을 통해 다시 맞춰지지 않으면 밤에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낮에는 멍해지며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실내에서만 보내는 아침은 결국 이 시계를 흐트러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겨울철 우울증, 밤잠, 설침뼈, 약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몸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자 씨는 68세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수면 클리닉을 찾았고 원인이 아침마다 밖에 나가지 않는 생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기상한 후 1시간 이내 단 10분만 바깥에 나가 얼굴에 자연광을 쐬어주세요. 꼭 직사광선을 쬐일 필요는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우체통까지 천천히 걸어 다녀와도 좋습니다. 앞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생체시계에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날이 흐려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야외 빛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잠시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우리 몸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맞춰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수 습관 3번째, 주 3회 이상 사회적 교류. 외로움은 흡연보다 위험. 일주일에 최소 3번.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명백한 의학적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노화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신체적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시적으로 높아지며 면역 기능과 심장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언어 처리 기억, 회상 감정, 조절 상황 판단 등 여러 뇌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 과정이 뇌의 연결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는 곧 치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인지 예비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실제로 향상시킵니다. 단 한 번의 긍정적인 교류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수시간 동안 감소하며 백신 반응이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강해진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인지력 저하 속도가 빨라지고 우울과 불안이 함께 깊어지며 몸속의 염증은 계속 높아지고 면역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평균 수명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고립이 매우 천천히 그리고 자각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라는 생각 속에 사실은 스스로를 병원으로 이끄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77세의 김세호 어르신은 몇 달간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지역 경로당에서 매주 열리는 고스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6주 만에 머리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3번 사회적 연결 약속을 미리 잡아두세요. 병원 진료처럼 중요하게 일정표에 적어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꼭 대면 만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됩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좋고 이웃과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것도 해당됩니다. 주말 예배나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교류입니다. 만약 지금은 주변에 교류할 사람이 없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꺼내 이번 주 한 번의 교류 약속을 직접 잡아보세요. 우리 뇌는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건강을 회복합니다. 필수 습관 4번째 균형 운동 매일 3분. 넘어짐은 노화가 아니라 무관심 넘어지는 일은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상은 피할 수 있는 결과이며 그 핵심은 바로 균형 감각을 매일 조금씩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낙상 예방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몇 분간 균형 운동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60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위험이 4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며 그 효과는 단 3주 만에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부상 원인이자 독립성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한 번의 낙상은 또 넘어질까봐 라는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은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며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균형 감각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의 균형 감각은 3가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유지됩니다. 귀 속의 전정기관 눈을 통한 시각정보, 그리고 관절과 근육이 우리 몸의 위치를 감지해 뇌에 전달하는 감각입니다. 이 3가지 모두 나이가 들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지만 다행히도 이 기능들은 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균형 운동을 하면 지금의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신경회로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더 튼튼해지고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듯 균형 감각 역시 훈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런 훈련을 무시한다면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표적인 예인대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는 이전 수준의 생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게다가 낙상은 심리적인 두려움을 키워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생기는 근육 손실은 다시 균형 감각을 약화시켜 더 자주 넘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4세 정화자 어르신은 어느 날 부엌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을 겪고 나서 매일 균형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얼어붙은 보도블록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며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 운동을 절대 빼먹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 20초간 버티고 반대쪽도 20초간 버텨보세요. 욕실 세면대나 벽을 가볍게 짚고 안전하게 시도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부엌 바닥에 일자로 선을 그었다고 상상하고 발 뒤꿈치가 앞발의 발가락에 닿도록 조심스럽게 걸어보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5번 일어나 앉기를 반복해보세요. 이 3가지 운동을 모두 해도 3분도 걸리지 않지만 몇 주 안에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밤 양치질할 때 욕실 세면대를 가볍게 짚고 한 발 서기를 실천해보세요. 3주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안정감을 되찾았는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필수 습관 5번째, 맵기 단백질 섭취.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다. 필수 습관 5번째는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먹는 것입니다. 60을 넘기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신진대사의 현실입니다. 국내 영양학회와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노년기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리 여부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한 끼에 최소 25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양은 젊은 성인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 역할을 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관절을 지탱하며 걷고 서고 앉는 모든 움직임과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을 때 몸이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단백질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조차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는 부담스러워지며 장을 본 후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반응 속도도 느려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중 관리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근육 손실이 허약함을 빠르게 가속화시키는데 이 허약함이야말로 노년기의 사망 위험과 독립 상실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계속하면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약해지는 몸 상태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변화입니다. 근육 감소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고 세수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조차 스스로 하기 어렵게 만들며 감기나 수술 같은 작은 사건에서도 회복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이는 몸 안에 회복에 사용할 단백질 비축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80살의 김정우 어르신은 해마다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다가 주치의의 권유로 식사마다 단백질 섭취량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6주 만에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복잡한 식단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포함시키면 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2-3개나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 과일과 함께 먹는 코티지 치즈가 좋습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연어 한 토막고기, 양을 넉넉히 넣은 샌드위치를 선택하세요.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선 또는 콩과 잡곡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는 요거트 치즈와 견과류 필요하다면 단백질 음료를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량이 적어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면 죽이나 오트밀 스무디에 질 좋은 단백질 분말을 소량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드신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이 부족한 끼니가 있었다면 내일은 반드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필수 습관 6번째, 심호흡 5분. 숨이 곧 자율신경의 키, 매일 단 5분 깊은 숨을 쉬는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숨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호흡은 스트레스 반응, 혈압 통증, 인식, 수면의 질까지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얕고 빠른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건강센터에서는 시니어 대상의 심호흡 훈련이 자율신경계 중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낮추고 만성 통증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지어 세포 노화 속도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집중할 때도 모르게 빠르고 얕은 호흡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는 하루 종일 혈압이 높게 유지되고 근육은 계속 경직되어 통증을 유발하며 밤에도 쉽게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 수준의 노화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호흡을 바꾸는 순간 몸 전체의 긴장 시스템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심호흡의 힘을 외면한다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혈압 관리법, 통증 완화법을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혈압은 불필요하게 올라가며 통증 인식은 더 예민해지고 세포 회복의 필수적인 숙면은 깊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71세의 박성희 어르신은 수년간 고혈압 전 단계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루 5분 심호흡 습관만 실천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혈압이 12mmHg나 내려가고 담당 의사로부터 약 용량도 줄여도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건 단 5분입니다. 매일 오후 알람을 맞춰두고 조용한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편하게 붙이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사이클을 5분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몸이 새로운 호흡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땐 잠시 평소 호흡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잠시 멈추고 천천히 3번 깊게 호흡해보세요. 몸 안에 스르르 내려앉는 평온함이 느껴지시죠? 이 감각을 매일매일 느끼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필수 습관 7번째, 수면 시간 고정. 숙면의 질이 노후를 좌우한다. 일주일 내내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생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요일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주말이라고 더 자고 싶다고 말해도 몸속 생체 시계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세포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고 뇌 안에 노폐물을 비우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수면 리듬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깊은 수면을 경험하고 세포 회복 속도가 빨라지며 면역력이 강화되고 치매 위험도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평일과 주말 명절을 가리지 않고 이 루틴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짜여진 생체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리듬은 몸이 언제 회복하고 언제 호르몬을 분비하고 언제 면역체계가 작동해야 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는 뇌가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사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손상 조직을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도 이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면역세포 역시 일정한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감염을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날마다 들쭉날쭉하면 이 모든 과정이 무너집니다. 몸은 언제 정비를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해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 평일엔 일찍 자려 해도 잠들지 못하는 패턴은 결국 수면의 질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잠을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속 염증은 점점 누적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한 번에도 쉽게 쓰러지고 뇌에 쌓인 노폐물은 제거되지 않아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낮 동안의 졸림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며 인지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69세의 이영숙 어르신은 매일 8시간씩 자는데도 오후만 되면 늘 무기력하고 지치는 상태를 겪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해본 결과 문제는 수면 시간의 불규칙성이었고 이로 인해 뇌가 충분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비용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수면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하고 매일 30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유지하세요. 집안의 불빛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은은하게 낮추고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매일 밤 같은 순서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나 간단한 스트레칭처럼 편안한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수면 시간이 너무 늦거나 이른 경우에는 15분씩 천천히 조절해가며 목표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밤 알람을 새로 설정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일정하게 자느냐가 진짜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와 몸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노년기에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복잡한 건강법을 따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8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수많은 의학 연구에 의해 검증된 방법들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거나 전혀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건강보조식품도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작은 습관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과 지속적인 실행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완벽히 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마음에 와닿는 2가지 습관만 선택하세요. 그 둘을 2주 동안 제대로 실천해보세요. 몸이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음 2주 단위로 2가지씩 더해 나가보세요. 2달만 지나면 8가지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고 그 복합적인 효과는 놀라울 만큼 건강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8가지 중에서 어떤 습관은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떤 습관이 가장 쉬웠고 어떤 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8가지 습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하나라도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습관이 있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세대를 위한 실제 삶에 효과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번거롭고 과장된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만 함께 나눌 겁니다. 일주일 내내 헬스장에 다니고 하루에 100g씩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 해도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은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바로 콜라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챙겨 드셔도 근육은 쉽게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보충제 형태의 콜라겐에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젤라틴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소뼈 육수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소뼈 육수만으로는 근육을 만들기에 콜라겐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15g의 콜라겐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뼈 육수 한 그릇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양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뼈 육수보다 콜라겐이 8배나 많은 액체 콜라겐 식품 2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구하기 쉬운 두 번째로 좋은 식품부터 소개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최고의 선택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근감소증을 이기고 60 이후에도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선껍질 육수입니다. 이 육수 한 컵에는 놀랍게도 12개에서 15개에 달하는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뼈 육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양이죠. 특히 해양성 콜라겐은 다른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약 1.5배 더 높기 때문에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더없이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이 콜라겐은 근섬유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줄 뿐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는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선 껍질 육수에는 콜라겐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운동 후 근육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을 겪는 120명의 어르신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매일 생선 껍질 육수를 마신 그룹은 평균 1.46kg의 근육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반 식사를 한 대조군은 고작 0.36kg를 증가에 그쳤죠. 연구진은 이 결과를 보고 자연에서 찾은 근육 보존 요법이라 부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 2000년 전부터 생선 껍질 육수를 쇠약한 근육을 살리는 약선 음식으로 활용해왔고, 바다의 콜라겐이 노쇠한 신체에 힘을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어 혹은 대구의 껍질을 깨끗이 씻어 생강과 천일염을 넣어 넣고 약불에서 2-3시간 정도 천천히 끓여주면 됩니다. 육수를 식혔을 때 젤리처럼 굳어진다면 그 안에 콜라겐이 충분히 추출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생선 껍질 육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 육수를 식사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에 한 국자 넣어 함께 조리해보세요. 점심에는 채소와 닭가슴살을 넣은 국물 요리로 활용하면 좋고, 저녁에는 구운 연어와 고구마 곁에 따뜻한 육수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활용하면 매 끼니가 근육을 위한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선 껍질 육수만 마신다고 해서 근육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콜라겐 식품과 함께 섭취해야만 진짜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식품은 생선 껍질 육수와 함께 마실 때 근육 생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콜라겐 식품은 바로 닭발 육수입니다. 닭발로 우려낸 육수 한 컵에는 무려 14석에서 18개 콜라겐이 들어있으며, 이는 전체 단백질 함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육수에 포함된 콜라겐은 제1형과 제2형이 줄을 이루고 있어 근육 섬유를 직접적으로 재건해줄 뿐 아니라 관절 주변의 연골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르신들에겐 더 튼튼한 근육과 함께 운동 시 느껴지는 관절 통증도 훨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닭발 육수에는 값비싼 관절 영양제에 들어있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자연스럽게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내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회복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훨씬 빠르게 붙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4개월 동안 8,500명의 시니어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 3번씩 닭발 육수를 섭취한 그룹은 하체 근력이 28% 증가했고 근육통은 45%나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인 이유가 바로 닭발 콜라겐의 독특한 조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이 비법은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에서도 닭발탕은 오랫동안 뼈와 근육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쓰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한의사들은 닭 중에서도 발 부위에 근육을 살리는 영양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닭발 육수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닭발을 양파와 향신 채소와 함께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은은한 불에서 푹 끓여주면 됩니다. 식힌 뒤 국물이 탱탱하게 젤리처럼 굳는다면 콜라겐이 제대로 우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육수를 어떻게 함께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 껍질 육수와 닭발 육수를 함께 마시면 바다에서 온 콜라겐과 육상에서 온 콜라겐을 동시에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단일 식품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아미노산 조합을 형성하며 근육 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생선 콜라겐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회복을 돕고, 닭 콜라겐은 장기적으로 근육을 지탱하는 구조를 형성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마치 태그팀처럼 몸속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든 닭발 육수에 달걀 2개를 풀어 조심스럽게 저어가며 익히면 고단백 콜라겐 수란이 완성됩니다. 점심에는 당근 샐러리, 시금치를 넣은 채소 수프의 국물로 활용해보세요. 저녁에는 본 식사 30분 전에 향신료를 더해 따뜻하게 마시면 소화기관이 예열되어 콜라겐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취침 중 이루어지는 근육 회복 시간에 맞춰 콜라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타이밍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아무리 마셔도 만약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오히려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할 뿐더러 몸속에서 독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그런 조합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3가지 음식 중 마지막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번 주에 한 번쯤은 드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다음 파트는 수많은 연구자료와 1,000명이 넘는 환자 진료 경험, 그리고 국내 근감소증 전문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밝혀낸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드시면서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은 많은 어르신들이 육수나 탕과 함께 드시는 아주 익숙한 주식이지만 바로 그 평범한 쌀밥이 근육을 키우는 노력을 몰래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73입니다. 이는 심지어 설탕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콜라겐 육수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몸속 콜라겐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흰쌀밥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콜라겐 식사와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4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콜라겐의 아미노산이 근육세포에 흡수되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흰쌀밥이 생선 또는 닭 육수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콜라겐 음식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근육 속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속도를 앞당긴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근육을 망가뜨리는 독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달 전 김정숙 어르신이라는 87세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콜라겐 육수를 드셨는데 정작 근육량은 전혀 늘지 않았고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 끼니마다 흰쌀밥과 함께 육수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뒤로 제가 퀴노아나 귀리로 대체하도록 권해드렸고 불과 3주 만에 근육량이 0.kg로 증가했고 예전보다 걷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내 몸의 근육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마신 직후 최소 2시간 동안은 흰쌀밥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일상 독립성과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육수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음식 바로 술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나 잠자기 전 한 잔씩 마시는 술은 근육을 만들고자 하는 어르신들께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순간부터 내 몸의 회복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적은 양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37%까지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은 우리 몸이 콜라겐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결국 정성 들여 마신 콜라겐 육수가 그저 무의미한 국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섭취 시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전 술 한 잔을 즐기시는데 이 습관은 수면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근육 회복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는 12주간 150명의 어르신을 추적 관찰했는데 콜라겐 섭취 후 4시간 이내에 술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폭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술이 mTOR 경로라는 중요한 근육 합성 신호 체계를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콜라겐 육수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여기에 알코올이 결합되면 체내에서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근육세포에 축적되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오히려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세진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올해로 82세이신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해오신 분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매일 저녁 정성껏 닭발 육수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위스키 한 잔을 약주 삼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지만 근육량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이후 제가 저녁 술을 끊도록 조언드렸고 불과 6주 만에 악력은 23% 증가했고 체지방 없는 순수 근육량도 0.8kg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콜라겐 육수를 마신 날은 최소 24시간 동안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정말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내 몸속에서 콜라겐과 술이 함께 섞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놀라우셨다면 다음에 알려드릴 마지막 음식은 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콜라겐 육수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마지막 음식 바로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겉보기엔 맛있는 국물 요리에 좋은 곁들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풍미가 모든 음식의 맛을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가공육은 근육을 살리려는 콜라겐 육수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가장 나쁜 조합 중 하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이컨 한 조각에는 무려 4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질산염, 인산염, 기타 각종 화학 보존제가 첨가돼 있죠. 이런 베이컨을 이미 미네랄이 풍부한 콜라겐 육수와 함께 먹게 되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급등하면서 위험한 수준의 체액 저류와 전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방해하고 심혈관계에도 큰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2020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근감소증을 겪는 시니어 180명을 10주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이컨처럼 가공육을 단백질 식단에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가 45%나 높았고 근육 성장률은 30%나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베이컨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콜라겐 속 아미노산의 세포 내 흡수를 막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베이컨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콜라겐 육수의 아미노산과 반응하게 되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근육 퇴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맛있다고 함께 먹은 조합이 소화기관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올해로 85이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선껍질 육수를 꾸준히 드셨지만 동시에 그 육수 위에 바삭한 베이컨 부스러기를 뿌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이나 콜라겐을 열심히 섭취하셨지만 관절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혈압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제가 구운 닭가슴살과 허브를 곁들이는 식단으로 바꾸자 단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40%나 감소했고 근육량도 뚜렷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맛과 식감에 현혹되지 마세요. 콜라겐 육수에는 깔끔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공육 대신 허브를 곁들인 닭고기 칠면조 혹은 생선을 선택하세요. 지금 당신의 근육은 화학물질에 절어있는 아침 식사가 아니라 진짜 살리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 중 어떤 음식을 모르고 콜라겐 육수와 함께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있고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정말로 내 나이에 맞는 제대로 된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따로 준비해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식단표입니다. 이 식단표에는 50가지가 넘는 고단백 식사법과 콜라겐이 풍부한 레시피가 담겨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조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흡수를 극대화하는 섭취 타이밍 전략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식단을 넘은 완성도 높은 건강 플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식단표는 댓글 상단이나 영상 설명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근력 강화 비법을 공개합니다. 운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내일 알려드릴 것은 다리의 특정한 세 지점을 잠들기 전 딱 30초간 마사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이미 국내외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실제로 운동 없이도 근육 활성도를 34%나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은 구독자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일 공개될 이 다리 근육 강화 비법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 내용은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내일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배설기관입니다. 표면적이 매우 넓고 수많은 작은 구멍, 즉 모공이 존재합니다. 100여 년 전 건강서적을 다수 집필한 유명한 의사 김세진 박사는 이 모공을 수백만 개의 작은 하수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수구의 역할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듯 피부 또한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잘 작동하려면 피부가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는 옷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면, 실크, 리넨, 울, 아마테마, 대나무 등 다양한 천연 섬유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목재 펄프로 만든 천연 원단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온 텐셀 비스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모델이라는 섬유로 자작나무 셀룰로스를 원료로 만듭니다. 이들 섬유는 요즘 많은 옷에 사용되고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팔이나 목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문득 마음이 가라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피부가 더 이상 예전의 내 피부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무 얇고 연약해 마치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의 해답이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긴 $300짜리 기적의 크림이 아니라 다시 탄탄하고 유연한 피부로 돌아가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이 집 부엌 식탁에서 이미 가지고 있을 법한 재료로 할 수 있는 단 3분의 간단한 습관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니 잘 들어주세요. 목표가 몇 시간 동안만 문제를 가려 전고가 되면 또다시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피부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게 하고 수년간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다시 깨우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50세, 60세, 70세를 넘기신 분들 중에서 피부의 탄력이 사라지고 윤기가 줄어들고 힘이 없어졌다고 느끼신다면 값비싼 제품을 수없이 사용해도 여전히 종이처럼 얇고 메마른 피부에 지치셨다면 절대로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희망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순하고 자연스러운 과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허황된 광고를 내려놓고 종이 피부의 근본 원인에 다가가는 부드럽고 자연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당신의 피부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단 3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떤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는 무엇인지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구독자분들 중 100분께 제가 쓴 건강 베스트셀러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50세 이후 피부에 생기는 얇고 처진 느낌, 그 과학적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 기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피부는 숨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영화에서 모델의 온몸에 금색 도료를 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앞면을 촬영하고 곧바로 씻어낸 뒤 뒷면을 따로 칠해서 다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부 전체를 막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호흡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동시에 외부 자극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능한 한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고 피부를 과도하게 덮거나 막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는 외부의 공기를 만나야 하고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며 때로는 좋은 성분도 흡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는 제품이나 입는 옷이 오히려 피부에 이런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피부가 충분히 숨쉬고 있는지 건강하게 배출하고 흡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 진짜로 해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크림을 덧바르며 좋아지길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피부가 변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해결책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명확한 지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50세를 넘긴 후 피부 아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에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빠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치 예전엔 24시간 가동하던 공장이
지금은 파트타임으로만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광고에서나 들어봤던 그 이름들이 실은 우리 피부 구조의 기둥이자 토대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속 쿠션처럼 채워주는 단백질로 피부에 탄력과 볼륨감을 부여합니다. 반면 엘라스틴은 피부가 당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을 담당하죠.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이 두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양까지도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 결과 피부를 지탱하던 구조물이 약해지고 얼굴은 점점 처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표피의 얇아짐입니다. 표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표피층은 점점 얇아지고 세포가 교체되는 속도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전엔 멀쩡했던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의 약화입니다. 피부에는 수분을 가두고 외부 오염을 막아주는 지질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벽돌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처럼 이 장벽은 천연 오일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보호막을 유지하는 성분의 생산이 줄어들고 장벽은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 사이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조하고 얇은 종이 같은 피부는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수분이 새는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이 쌓아온 활성산소에 손상이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공해, 심지어는 몸속 대사작용으로도 생성되는 불안정한 분자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분자들은 마치 작은 팩맨처럼 건강한 피부세포와 콜라겐 엘라스틴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이 손상은 어느 순간 눈에 띄기 시작하죠. 자동차에 서서히 스며드는 녹처럼 조금씩 피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 피부는 더 탄탄하고 좋아 보일까? 유전도 물론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피부가 나빠지는 속도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햇빛입니다. 오랜 시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쬐어온 햇살은 콜라겐을 빠르게 파괴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만약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고 건강한 지방이 적은 식사를 계속해왔다면 피부는 싸울 무기를 갖지 못한 채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와 싸우는 방패이고 지방은 피부 장벽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아무리 겉에 뭘 발라도 안에서 재료가 없으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피부에서 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쪼그라들고 생기 없이 바스러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각종 독소는 피부 건강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동시에 담배 속 화학물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중의 타격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같은 나이지만 어떤 사람의 피부는 더 빠르게 약해지고 어떤 사람의 피부는 오랫동안 건강함을 유지하는 차이는 이렇게 일상 속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학적 설명 속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는 건강했던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겉에서든 안에서든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피부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다시 살아나려는 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지금부터 소개할 3단계 자연 루틴입니다. 이건 화려한 마케팅도 아니고 복잡한 시술도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 문제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 몸의 배출기관 전체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피부는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대표적인 출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출기관이 바로 피부입니다. 많은 피부 질환이 실제로는 몸 안에 쌓인 독소가 피부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폐입니다.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신장이 원활히 기능하게 되면 폐와 피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장입니다. 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한 노폐물이 다시 피부로 빠져나오려 하며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불쾌하죠. 그래서 진짜 피부 건강을 원하신다면 폐, 신장, 대장의 배출 기능을 함께 강화해줘야 합니다.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대장의 움직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순환이 건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 피부는 마침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의 배출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가장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둘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채소, 통곡물, 해조류처럼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는 대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도 괜찮고 실내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대장이 활발해집니다. 밤마다 충분히 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장도 긴장한 채 굳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수분을 빼앗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설탕이 그렇고 카페인, 술, 약물 흡연 역시 몸을 탈수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음식이나 습관은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또 햇빛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라도 창가로 따뜻한 비치 등을 스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장 기능이 달라집니다. 어젯밤 제가 드린 차도 기억하시죠? 그 차는 대장의 배출을 도와주는 허브 성분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2번 적어도 한 번은 배변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줍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천천히 정돈해가는 그 과정에서 폐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6달째 계속 피부를 긁고 계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곰팡이가 많은 트레일러에서 나와 생활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가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혹시 땅콩 드시나요? 네, 자주 먹어요. 유제품은요? 안 먹어요. 밀가루는 많이 먹어요. 귀리요? 예. 설탕은요? 안 먹으려고 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끊어보세요. 그분의 몸속에는 그동안 흡입했던 곰팡이들이 아직 남아있었고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그것들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징윤 식단을 권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항징윤 식단이 정리돼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과일 섭취를 제한합니다. 오직 그린 애플 자몽, 그리고 아보카도만 허용됩니다. 그 외의 과일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 3가지만 먹어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긁음을 멈추고 싶다면 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분의 혀는 하얀 이끼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긁는 증상은 외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트레일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몸 안에 남은 곰팡이와 그것을 먹여 살리던 식단이 그대로였던 거죠. 이제는 그걸 몸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젠 어떻게 회복할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작위로 뭔가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의 약점을 하나하나 정확히 겨냥해 나아가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일 기적의 제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3단계로 구성된 전략적인 자연치유 루틴입니다. 가장 먼저 새고 있는 지붕부터 수리하고 그 다음 무너진 구조를 재건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를 오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단계까지.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3분 매일 반복하는 피부 장벽 복원 밤입니다. 기억하시죠? 약해진 피부 장벽은 마치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갈라진 상태와도 같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이라면 먼저 벽지를 바르기보다 새는 틈부터 막아야 하잖아요. 이 첫 단계는 바로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피부에 갈라진 틈을 메워주고 수분을 단단히 가두어 건강한 기초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다른 모든 단계는 이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는 단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유기농 천연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냥 보습용 오일이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의 풍부한 라우르산은 우리 피부가 예전에는 스스로 만들어냈던 천연 오일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겉돌며 끈적이지 않고 피부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손상된 지질 장벽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갈라진 벽에 딱 맞는 시멘트를 바르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는 식품 등급의 순수 알로에 베라 젤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녹색 끈적한 젤이 아니라 알로에 잎 속에 맑은 투명 젤이나 99% 이상의 고순도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로에는 수분을 100배까지 머금을 수 있는 뮤코다당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깊고 오래가는 보습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피부 표면에 자연스러운 탄력을 부여해 잔주름을 즉각적으로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 오일 한 방울입니다. 직접 병으로 구입해도 되고 비타민 E 캡슐을 살짝 터뜨려 써도 됩니다. 이 성분은 마치 내 피부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처럼 작용합니다. 기억나시죠? 피부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 마치 작은 팩맨처럼 콜라겐을 갉아먹는 존재들 말이에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새롭게 만들어진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고 기존의 콜라겐까지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녹인 코코넛 오일 2큰술 순수, 알로에 젤 1작은술, 비타민 E 오일 1방울을 작은 그릇에 넣고 포크나 거품기로 가볍게 저어 크림처럼 부드럽고 폭신한 제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밤은
욕실 선반에 작은 용기에 담아두시면 매일 아침 쓰기 좋습니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시원 직후 마른 피부에는 바르지 마세요. 얼굴을 살짝 물수건으로 눌러 촉촉한 상태에서 소량을 덜어 얼굴, 목, 쇄골, 팔 등 필요한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1분 정도만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그 촉촉한 물기가 이 귀한 오일들을 피부 속 깊이 끌어당겨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냥 겉에 앉아있지 않고 진짜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매일 양치질처럼 반복하는 새로운 아침 습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 2회 피부 속 구조를 탄탄하게 다시 세우는 콜라겐 자극 마스크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장벽 복원밤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하셨다면 피부의 틈은 어느 정도 메워지고 수분도 잘 유지되는 기초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제는 피부 속 꺼진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보습을 넘어 피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힘을 깨우는 회복 루틴입니다. 이 마스크의 핵심 재료는 바로 냉압착 무용제 피마자유입니다. 지금 이걸 듣고 피마자유요, 너무 끈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점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도 덕분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피마자유에는 리시놀레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일반 오일보다 훨씬 깊은 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고 있던 세포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들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공장을 오래 쉬던 일꾼들에게 도면을 들고 와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두드리는 현장 소장처럼요. 하지만 피마자유만 단독으로 쓰기엔 너무 묵직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 사용했던 코코넛 오일을 다시 가져옵니다. 코코넛 오일을 섞어주면 사용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동시에 피부 장벽도 계속 보완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재료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직접 만든 아마시 젤입니다. 직접 만든다고 하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실은 매우 간단하고 보람있는 과정입니다. 아마시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이거나 뜨거운 물에 그냥 30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그러면 끈적하면서도 투명하고 부드러운 젤이 생깁니다. 이것을 고운 채나 면포로 걸러내면 완성입니다. 이 젤은 정말 놀라운 효능을 지녔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라는 한겸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바르자마자 볼륨감을 주며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에 닿는 질감이 정말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섞은 마스크는 표면에서는 아마시 젤이 즉각적인 보습과 탱탱함을, 피부 속에서는 피마자유가 콜라겐 재건을 돕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만들기 레시피도 간단합니다. 피마자유 1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그리고 막 만든 아마시 젤 1작은술을 함께 섞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소량씩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밤보다 조금 더 두껍게 이 마스크를 웃음선 눈과 주름목, 가슴, 위쪽 등에 넉넉히 펴 바르고 15-20분 정도 편안히 쉬어보세요.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피부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다시 장벽 복원 밤을 얇게 덧발라 모든 영양을 가둬주시면 됩니다.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아마시 덕분에 피부가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고 몇 주만 꾸준히 이어가면
피마자유의 자극 효과 덕분에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도와 탄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부를 지키는 항산화 보호막, 일주일에 한 번 꼭 필요한 마무리 루틴입니다. 첫 단계에서 기초를 다지고 두 번째 단계로 깊은 곳의 구조를 살려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누르는 피부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을 지키고 동시에 피부의 맑은 광채와 진정 균형을 선사하는 항산화 보호막.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도 마무리 코팅을 하면 오래 가고 윤기가 돌잖아요. 이 마스크는 바로 그런 마무리 코팅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핵심 재료는 바로 진하게 우린 녹차입니다. 유기농 녹차 티백 하나를 막 끓인 뜨거운 물 한 컵에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우려주세요. 진하게 우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식히거나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막아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여기에 생꿀을 아주 소량 섞습니다. 꼭 지역에서 채취한 생꿀 가공되지 않은 원액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것 이상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흡습제 역할을 하며 동시에 피부를 진정시키고 약한 항균 효과까지 갖고 있어 균형을 맞춰주는데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아주 살짝 당겨지는 느낌과 함께 은은한 광택이 살아납니다. 번들거림이나 반짝임 없이 건강하고 정돈된 느낌이죠. 만드는 방법은 이 루틴 중 가장 간단합니다. 손바닥 위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장벽복원 밤을 덜어놓고 거기에 차가운 녹차 반 티스푼과 생꿀 4분의 1 티스푼을 더해 손가락으로 천천히 섞어주세요. 손바닥에서 바로 섞는 과정이 다소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신선하고 살아있는 재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얼굴과 목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쉬어보세요. 녹차 덕분에 피부에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바로 그게 항산화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차가운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부드럽게 두드려 말리면 됩니다. 따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부가 촉촉하고 안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마무리 루틴은 그동안의 노력을 정리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입니다. 피부톤은 정돈되고 촉감은 부드럽고 구조는 더욱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앞선 두 단계의 효과를 단단히 잠가주는 마지막 열쇠. 이건 단순한 마스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일주일에 한 번의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 하루 만에 기적처럼 변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피부에게 다시 건강해지는 방법을 기억나게 하는 점진적이고 정직한 회복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피부는 분명하게 반응할 겁니다. 현실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일정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며칠 안에 피부에서 바로 달라지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깊은 수분감이 즉시 흡수되면서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걸 손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주차 말쯤이 되면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가 약간 탱탱해지고 잔주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건 매일 사용한 장벽복원 밤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2주차에서 3주차 사이에는 좀 더 깊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피부를 만졌을 때 이전보다 덜 얇고 훨씬 더 단단하고 밀도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바로 피마자유의 자극 효과가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4주차 이후부터는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안색이 맑고 건강하게 변합니다. 탁한 느낌이 사라지고 깊은 주름조차도 조금씩 완화되어 갑니다. 이건 단기간의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보호와 콜라겐 재생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지키는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아침마다 사용하는 장벽복원 밤은 기초입니다. 꼭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주세요. 매일 양치질하듯 반복하는 기본입니다. 주 2, 3회,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같은 일정으로 콜라겐 자극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각질이 얇은 부위나 고민이 있는 부위에 충분히 펴바르고 15분에서 20분 동안 편히 쉬시면 됩니다. 마지막 항산화 보호막 마스크는 일요일 저녁처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세요. 단 20분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수분은 차곡차곡 쌓이고 회복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보호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당신의 피부를 한 걸음씩 건강하게 되돌려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피부는 건강하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연에서 온 간단한 재료들로 진심을 담아 돌봐주면 피부는 즉시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피부 스스로 회복하게끔 돕는 진짜 치유의 여정입니다. 인내와 일관성이 필요한 길이지만 그 변화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여정의 시작점에 서 계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며 자신있게 웃을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깨어있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